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제 얘기도 제 얘기지만 이제 어, 역사 이래 최초로 이제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어떤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뭐 하나 쉽게 그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즐거운 일이 없었는데 모처럼 만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그 즐거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노벨 문학상에 관한 얘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던 그 황금찬 시인이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분명히 노벨 문학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25 사변이라는 끔찍한 그 체험을 통해서 문학적 어떤 그 소재가 될 만한 그런 사회적 경험을 그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문학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 세계 많은 작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뭐 노벨상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하는 도중에 그냥 지나치는 말로 이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도 그런 말씀하셨나 기억하는 친구들이 그다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제 저는 그 황금단 시인의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벌써 한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고, 더구나 이번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게 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황금찬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들은 게 벌써 한 5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전 세계의 많은 작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단 한 명도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이제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어떤 한계라고 할까?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노벨 문학상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그 서양 중심의 그 수상이 대부분 이루어졌었고, 그 비영어권에서는 뭐 일본 작가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공략의 그 차이도 있겠지만 그 언어가 그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그 갖지 못한 데서 오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한강지의 그 작품들을 번역한 그 데보라 스미스라는 그 번역가가 번역을 잘해서 그 노벨상 수상에 그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또 그런 평들을 많이 하는데, 한글같이 우수한 문자를 가진 우리가 그런 번역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번역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피상적인 이유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창작의 자유를 좀먹는 이데올로기의 어떤 횡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 가는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단체 관람을 가면은 그 당시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뭐 특히나 단체 관람을 하는 영화들은 우리 국군이 그 북한 괴뢰군을 무찌르는, 그래서 한국군이 북한군을 총으로 쏴 죽이면 박수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왔는데, 결국은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가 휴머니즘을 짓눌러서 그 노벨상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벨상 수상이 결정된 이후에도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뭐 빨갱이 작가다, 뭐 이런 식의 그 폄훼를 하는 그런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는데, 뭐 공식적으로도 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그 한강 작가가 포함이 됐었고, 최근까지도 한강 작가의 그 소설들이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심지어 그 불온도서로 그 분류가 되는 그런 황당한 뉴스들이 아직도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문화 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민중들,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그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문화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진정하게 어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작가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휴머니즘이 이데올로기에 짓눌려서 정상적인 창작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그 진정한 어떤 창작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비단 뭐 문학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7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에는 영화 한 편을 찍어 놓으면은 일단 그 현재 그 안기부인 중앙정보부에서 일단 검열을 하고 감독을 불러서 여기는 이렇게 고치고 저기는 저렇게 고치고 하면서 영화를 거의 그야말로 걸레 조각을 만들다시피 이 검열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새로 찍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 활동했던 영화 감독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리에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그 누군가는 보안법 위반으로 그 드라마를 그 제소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은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제소한 이유가 북한군 병사를 너무 멋지게 묘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잘생긴 그 탤런트들을 그 선발해서 뭐 인기가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건 당연한 얘기고, 그 주인공이 그 북한의 병사와 남한의 그 여성 간에 있었던 어떤 사랑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북한군을 잘생긴 사람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것이 뭐 실제로 뭐 북한 군인 중에서 뭐 선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그 탤런트를 선발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드라마를 찍었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애틋한 그 애정의 문제를 그 남과 북의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묘사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참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예술의 자유라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편견, 어떤 그 이데올로기의 어떤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진정한 창작의 자유를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존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그 추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김지아 시인이라든지 고은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노벨상의 그 수상 예정자로 그 거론이 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논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시대에 억압을 했던 그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진정 그것이 인류 보편의 어떤 좀 더 숭고한 가치를 구현해내는 그 언어적 어떤 미학에 있어서 그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강 작가는 그 인간이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 어떤 그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앞에서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야말로 문학적 언어로 잘 표출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한강의 작품을 아직 하나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요 수년간
그 시각 장애를 읽게 되면서 책을 읽을 수 없는 그 저의 한계 때문에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 아내가 그러니까 한강에 그 작품들이 집에 있으니까 읽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는 비록 문학에는 문외한이지만 나름 또 조각이라는 그 예술 분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이런저런 많은 생각도 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그 좋은 작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제 얘기 대신에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얘기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